안녕하십니까. 괴정 5구역 위원장 주영록입니다. 어제 동영상은 이제 다른 구역에 대해서 올려놓고 오늘은 괴정 5구역 요번에 2차 동영상 올라온 것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번에 우리가 계속 있었던 이제 비대위들, 반대파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전에처럼 좀 수준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이렇게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일이 저는 이제 돈도 만들어야 되고 인가도 내야 되고 그리고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하구청과 국토부도 쫓아가야 되고 국회도 쫓아가야 되고 부산시에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간이 보면 새벽 1시 45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말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더라도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일에 손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소하면 되죠. 지금도 거의 45개 정도가 이제 고소돼서 이제 그 중에서 35개가 지금 거기 이제 혐의 없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비례율이 이제 66%로 떨어졌다. 전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평당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더 올랐다라고 계산하면 우리가 45만 원을 더 분양가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501만 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양가만, 우리 공사비만 올라가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우리 분양가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2022년도에 지금 온천 4구역이 2천만 원 분양했는데 앞으로 4년 뒤, 5년 뒤에 분양할 우리가 이제 입주할 시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우리는 그때도 2천만이 돼야 되는 겁니까? 공사비가 올라간 만큼 우리가 당연히 분양가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2천만 원 잡아놨는데 힐스테이트가 벌써 2,300, 2,500 하고 있습니다. 앞에 동원 아파트도 벌써 2,200, 300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다른 데 다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2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까? 물가도 오르고 철근값도 오르는데 제가 그래서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501만 원, 30만 원 올랐을 때 우리는 2,045만 원을 분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평당에 우리가 지금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했을 때 580만 원 잡았을 때는 우리는 공사비가 109만 원이 올랐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165만 원, 163만 원만 더 상승을 시키면 됩니다. 평당 600만 원 올라도 우리가 193만 원 정도까지 올려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면 억수 많은 것 같죠. 근데 공사비 100만 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 분양가도 이래 보면 2,100만 원, 2,150만 원, 2,100만 원대예요, 결론적으로. 사실 그래 크게 오른 겁니다. 상층은 사실 더 올라가고 저층은 좀 내려가겠죠, 당연하게. 우리가 앞으로 4년, 5년 뒤에 우리가 이제 입주할 시기에 대해서 후분양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후분양 한다는 게 왜 좋으냐? 우리는 공사 불지급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우리가 분양을 해서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PF를 일으키는 거는 시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시공사에서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하게 분양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우리가 좋은 겁니다. 우리 돈 다 받아왔지 어디 갑니까? 건설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말한 게 66% 간다. 어디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초등학생은 계속 커나가는데 옷은 옛날 어릴 때 5살 때 6살 때 입는 옷을 입습니까? 나도 애들이 초등학생으로 커가면 그게 맞춰서 저도 돈을 더 벌어서 더 좋은 옷을 사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예?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앞으로 5년 이후에 후분양, 그러니까 후분양 우리가 언제든지 분양할 수 있습니다. 내일 분양할 수도, 철거 끝나고 나서 분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다 지어졌을 때 분양을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이자가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PF를 일으키든 조합원의 분양가를 먼저 땡겨서 우리가 분양을 2천만 원에 분양해서 지급을 해주든 그거는 시공사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전혀 맞지 않는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늦게 분양하면 늦게 분양할수록
우리 조합원은 좋은 것이고. 왜?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는 우리 조합원들이 내는 게 아니고 건설사에서 내니까 후분양을 하는 것은 시공사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다 선분양을 하려고 하지요. 당연하게. 조합원들 그 부장가 받아가고 공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는, 참.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가도 전혀 우리가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비만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 공사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도 그래서 제가 또 뭐 영상 하나를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포스코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찍어가지고 보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자, 잠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건설 최윤규 부부장입니다. 금일 2022년 2월 9일로 전자 도급 계약 및 도급 금액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잘 들었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사 도급 계약을 하겠다잖아요. 오늘 날짜로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건설 최윤규 부부장입니다. 금일 2022년 2월 9일로 전자 도급 계약 및 도급 금액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보셨죠? 예.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한 달이든 세 달이든 충분히 협의해서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리고 불필요한 건 없애고 좋은 자재 쓸 건 좋은 자재를 쓰고 이래서 결정을 한다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결정을 하겠다. 제가 이거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공사비만 올라가고 우리 분양가는 안 올라간다. 뭐 580만 원을 했다. 어디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좀 하지 말라는데, 예? 그리고 당연히 또 공사를, 우리가 좋은 아파트, 아크로나 더 H가, 그거는 공사비가 600대에서 시작해요, 이미. 더 좋은 하이 브랜드 만드는 게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면 더 좋게 짓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이 원하는 만큼 좋게 지어. 아니, 싸게 좋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누가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독일산 주방 가구를 넣고, 문을 하나 더 좋은 걸 하고, 현대 엘리베이터 좋은 거 넣고, 진짜 샤시도 최고 좋은 거 LG나 KCC나 이런 좋은 제품을 넣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는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거 말고 이름 없는 비메이커 엘리베이터 넣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반대하는 것들, 혀로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는 좀 그냥 글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에서도 공사비하고 최종 협상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본계약을 실시하겠다. 방금 들으셨죠? 한번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특성상 물가 상승은 정비사업 특성상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데 대한민국 전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개정 5구명을 하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분만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올라간 만큼 우리 분양가도 올라가고 또 사신도시라는 시너지가 싹 같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물가가 예를 들어서 50 올랐다면 우리 분양가는 100이 올라가야죠. 물가가 100이 올라갔으면 우리 분양가는 200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 개정 5구역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개정 신도시, 사신도시, 개정 단위 하단이 전부 다 신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맨날 거짓말을 합니다. 생산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건설공사지수, 그게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안 되면 뭐합니까? 공사 이자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걱정합니까? 건설사가 내가 주영록이가 건설사한테 돈 받아 먹어서 직원들을 코가 끼어서 끌려갑니까? 대한민국의 다른 사업들은 다 그래도 주영록은 안 끌려갑니다. 잘랐다 붙였다. 그리고 착공 전까지는 우리가 주민들이 빨리빨리 이사가 나가지고 1년 6개월, 2년 만에 끝내주면 정말 좋지만
온천 사고기처럼 4년, 5년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줄이려고 지금 제가 뭐 선이주비 집행해서 어쨌든 한 2년 안에 끝내보려고 이주와 철거까지 딱 한 2년 만에 끝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도와줘야지. 그걸 갖다가 또 거짓말하고 뭐 공사비만 올라가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올라오는 수익도 똑같이 2배, 공사비 올라온 거 2배, 3배만큼 우리 분양가도 올라가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골든타임 분양입니다. 골든타임은 우리가 앞에 시기 좋을 때 우리가 분양을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거돈 정부 때 인허가를 안 해줘서 사실 우리가 분양할 시기쯤 되면 거의 우리가 독단적일 겁니다. 단독적일 겁니다. 지금 뭐 촉진구역도 진행이 될 것이고 뭐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거의 되지 않겠나. 서로 안 부딪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거기에는 이제 우리보다 좀 늦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시에 앞으로 4년, 5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구역 24개 구역이 다 뭐 현대, 삼성, GS, 포스코, 롯데, 뭐 SK, 현대산업개발, 뭐 호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리임까지 해서 또 혹시 빠지가 또 삐낄라. 모든 건설 회사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우리 매우 중요한 회사죠. 현대건설, 뭐 이런 회사들이 딱 들어와서 전부 다 전구역에 대기업이 딱 들어와 있으면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나 홀로 한 단지가 있는 거 하고 전체적으로 10만 세대가 쫙 들어서 인프라와 도시가 딱 정비가 됐을 때는 가격이 다른 거죠. 분양가가.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괴정 5구역이 아무도 안 낼 때 했을 때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했을 때 저 주용록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주민 여러분. 제가 11년 동안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돈 해먹었다면 지금도 해먹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19,000원짜리 와이셔츠에 이거 5,000원짜리 넥타이 매구면서 요건 좀 가야 돼. 6만 원짜리 구두에 19,000원짜리 바지 입고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아직도 돈 10원짜리 하나 안 받아갔다니까요. 여러분들 돈 벌기 전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제가. 뭐, 주용록 잡혀갔다, 뭐, 구속될 것이다. 구속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주민 지키다가 구속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앞장을 섰기 때문에 칼도 맞고 총도 맞는 거 아닙니까? 최인호가 내 구속 못 시켜갖고 눈 뻘겋게 했는데 어쩌다 구속될 수도 있겠죠, 잘못되면. 불법을 최대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사소한 2주짜리 사건 가지고 우리한테 8명의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 누가 그 시켰습니까? 내 핸드폰 통장. 그래서 공사 본계약은 아까 밑에도 말했죠. 주민협상단과 해서 하겠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유리한 방향으로 뭐 쭉 이야기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걸 제 혼자 결정합니까? 주민협상단이 뭐 그게 이제 20명이 이야기하고 아니면 더 필요하다면 30명까지 뽑으면 되죠, 우리가. 그래갖고 시공사하고 싸워서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디서 결정합니까? 주민총회의에서 결정합니다. 표로. 주영록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만들었다시피 지하 상가에서 1,000억 이상의 돈을 벌 겁니다, 여기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내에 우리가 도로가 들어간 게 5,000평이에요, 5,000평. 이거를 반드시 폐도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물론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는 다 오픈시켜 놓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차가 다니면 되겠습니까? 차는 지하로 다녀야지. 당연하게. 그래서 그게 상가를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돈이 없지만 거기다 상가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큰 돈이 생깁니까? 전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 계속 제가 하는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지하 밑에 이렇게 상가를 만들어 넣겠다는 것도 한 2만 평짜리를 남포동처럼 마트도 들어가 있고 영화관도 들어가 있고 키즈 놀이방도 들어가 있고 골프장도 들어가 있고 뭐
그 사우나 시설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 돈이 더 되겠죠, 당연하게. 근데 이거 허가받기가 하늘 별 따기처럼 힘든 겁니다. 마트를 갖다 넣기가. 근데 그 주용록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으로부터 1000m 이상이 돼야, 1km 이상이 돼야 마트를 넣을 수 있는데, 괴정시장과 하단 5일장이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그걸 주용록이 해결한다지 않습니까? 그거 내보고 수치로 나타내라. 아니,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내야 될 일인데, 그걸 어떻게 수치로 나타내겠습니까?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만들어내는 일이지. 그리고 뭐, 그냥 보여준 김에 요 밑에까지. 지금 이 아파트와 아파트 이 중간에 동을 다 날려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옆에 뒤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어진 거 보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 아파트 동보다 훨씬 간격이 넓어요. 간격이 넓은데도 보면, 지나가다 보면, 뒷동하고 앞동하고 딱 붙어 있죠. 깝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갔다가는 우리 그냥 닭장됩니다.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여기 반드시 동과 동 사이를 싹 다 비워가지고 여기보다 더 띄워서 우리가 동과 동 사이를 쾌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주용록이 해낸다는 거죠. 이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용적률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지금까지 다 안 된다 사기꾼이라고 손질렀지만 주용록 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민 부자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내 재산이 2배, 3배, 4배, 5배 올라온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주용록이한테 5억, 10억을 벌었는데 그 몇 푼 주려고 하니 이제 뒤에서 막 그거 핑계대고 막 뭐랍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준답니다. 내가 5억, 10억을 벌었는데 그 500만 원 못 주나? 더 줘야지. 그래서 내가 전번에 뭐 종교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 부동산 소장님도 이야기해서 종교시설을 만든다는 건 안 할게요.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마을의 재단은 만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고 시부모 잘 모시고 어려운 사람들 지키고 싸움 못하는 친구를 지켜주는 재단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 돈을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내 돈을 줄여서라도 마을의 재단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단 이사장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주민들이 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돈만 가지고 살지 말고 정과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시부모를 모실 줄 알고 부모님한테 효도할 줄 알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줄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방금처럼 종교시설은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던 이야기가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뭐 계속 오늘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좀 전부 다 지금 잠 못 자고 뭐 지금 몇 분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이분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중간에 뭐 일이 제가 무슨 나중에 좋은 일을 한번 내가 만들고 주민들한테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이 뭐 전혀 되지 않았다. 우리도 손실보상을 전혀 예상 못한 게 아니라 130% 잡아놨습니다. 수치적으로. 현금 청산자의 1,900원, 9,700원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 뭐 30%를 더 잡아서 1억 1,270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한 말이 틀린 말입니다. 뭐 비례율을 깎아 먹는다. 지금만 알고 내가 뭡니까? 그럼 변호사가 뭐 사장하고 뭐 다 해야지. 뭐 조합장을 왜 제가 합니까? 위원장 제가 하지 말고 변호사 모셔갖고 위원장 하면 되지요. 그래 똑똑하면. 아까 공사비 지급 조건이 분양본 지급 조건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분양을 하지 않으면 여기 있어요. 분양을 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안 줘도 됩니다. 우리 공사비가 확정이 되어 놓으면. 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분양하게 되면 당연히 2022년도에 가격에 맞춰야 되니까 2천만 원에 분양할 수 있지만 앞으로 4, 5년 뒤에 분양한다면 당연히 400이 올라가겠죠. 그게. 우리가 분양을 안 하면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저그들이 돈을 PF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대출받아서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서 싸게 팔아가지고
빨리 공사비를 주는 게 낫습니까? 뒤에 팔아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뒤에 공사비를 주는 게 낫습니까? 당연하게 후분양이 낫죠. 예? 그 사이에 이자가 올라간다. 그런 무식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자 올라가는 게 큽니까? 분양 가격이 2,000에서 2,000, 2,300, 2,500 올라가는 게 더 큽니까? 이자는 해봤자 눈곱만큼 올라갑니다. 몇백억 올라가겠죠. 그런데 매출은 얼마 올라갑니까? 몇천억이 올라갑니다. 10배, 20배, 30배가 더 올라가는데 그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어느 정도 내가 인정을 해주지. 아, 그러면 변호사가 하든가 직접 와서 개정 5기 조합장을 해보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하기 전까지는 대출이 발생치 않아서 우리가 이자가 이익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분양가 상승만큼.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늦게 하게 되면 분양가 이익이다. 뭐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정액이 없다. 뭐 이야기를 전에 말한 건데 막 이렇게 좀 써달라 해서 내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것도 다 만들었다가 그저께 다 날라가가지고 다시 이거 만든다.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거 딴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뭐 많이 썼네 안 썼네. 우리 매출이 3조입니다. 뭐 2조 지금 2조로 뭐 돼 있지만 2조에서 3조 사이입니다. 그럼 3조에서 예를 들어 100억이 나갔다. 그럼 0.3%입니다. 0.3%를 써서 100억을 더 써서 빨리 갈 수 있다면 당연히 100억을 써야죠. 아니 그러면 대용구역처럼 우동구역처럼 남천비치처럼 아니면 서동에 있는 구역처럼 부곡동처럼 그 10년 15년 뭐 이자만 주구장창 한번 늘려볼까요? 당연하게 빨리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번에 요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 제가 미리 이야기할게요. PM을, 정비회사가 있는데 왜 또 PM을 뽑고 왜 CM을 뽑았나.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진짜. 다른 조합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당연히 본 적이 없죠. 우리만큼 빨리 달려온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뒤에 할 설명이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멧돼지 사냥을 갔습니다. 우린 반드시 멧돼지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한 명이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 그걸 멧돼지 발자국을 추적해야 되고 따라다녀야 되고 그걸 한 방만에 내가 창이나 활로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맨날 며칠을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모르는 기약 없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멧돼지를 맞닥뜨렸다 하더라도 내가 화살 한 방에 그걸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만약에 세 명이 갔다고 칩시다. 세 명이 몰이를 하고 함정을 파고 세 명이 동시에 화살을 쏘거나 창으로 찌르면 일주일 만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명이 멧돼지 사냥 가는 게 낫습니까? 한 명이 사냥 가서 세 달 걸리는 게 맞습니까? 세 명이 사냥을 가서 일주일 만에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세 명이 가서 일주일 만에 하는 게 맞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데 한 달에 40억씩 늘어나는데 이 반대하는 것들한테 다 소송 걸리는 게 그걸로 걸리는 겁니다. 업무 방해로 해서 한 달에 40만 원씩 손해본다는 걸 그걸 걸 거라니까요. 저거들이 와서 할 수 있으면 해라고. 내 당장 뺏겨줄 테니까. 그리고 그 이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심하면 그냥 4년 갑니다. 방심하면 그냥 4년 간다니까. 최단기간 이주 철거를 하고 강력한 이주업체가 좀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최저금액으로 들어온 업체들은 뭐 하냐면, 우리 앞에 계약이 안 됐던 게 뭐냐면, 20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원가가 20억이 넘어. 원가가 20억이 있는데 20억이 들어온 사람들은 뭐냐면 들어와서 현장 계속 세우는 거예요. 증액해 주세요. 증액해 주세요. 요건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요건 법무사가 해야 됩니다. 요건 사무장이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정비가 해야 됩니다. 요거는 피하면 자기는 그냥 이사 가는 것만 딱 지켜보겠대. 그런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다 업체 계약인데 그 업체만 계약 못해서 이번에 새로 뽑은 겁니다. 돈을 제대로 줘야 제대로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2년 안에 또는 1년 반 안에 딱 끝을 내야지.
그걸 딱 계약해서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약하자마자 뭐 벌써 시비 걸어지고 이주 개시하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해야죠. 이주 개시하고 나서 어디 바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돈을 먼저 어디 저 핑계 잡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주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돈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계약을 칠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주는 겁니다, 먼저. 그래야 담은 6개월이라도 빨라지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세입자들이, 우리가 주택이 많아서 세입자들이 나가겠다 하면 그 세입자들의 돈을 내줘야 되니까 당연하게 세입자의 돈도 내줘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가계대출이 아예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고 하죠. 정확히 전문 용어로는. 그래서 은행마다 이미 그 한도가 다 찼어요. 지금 은행에서 우리가 5천억, 6천억 빌려줄 은행이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 손치더라도 돈을 빌릴 데가 없다니까요. 만약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부가 바뀌어서 이 은행을 푸는 데까지 또 몇 달이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내년에 움직일까요? 내년에 이사 갈까요? 그걸 안 하려고 지금부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오늘 자서를 다 했습니다. 예? 와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서하고 뭐 하는 시간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에서 15명. 인감도 떼야 되고, 서류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명에서 15명이에요. 여러분들 신청한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자가의 형태인 경우가, 그리고 앞에 50%를 먼저 선지급하고 인간한 위에 50%를 지급하도록 할 겁니다. 당연하게 먼저 계약금이 있어야 어디 집을 구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구역은 그것도 안 줍니다. 50% 주고 나가랍니다. 최대한 60%까지 주겠죠. 어디서 너희들이 알아서 돈 구하는 건 너희 재주고. 그리고 우리 주용록은 100% 다 준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 100%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해냈으면 박수를 치야지. 자, 범죄예방업체에 뽑은 거는 우리가 범죄예방업체를 철거할 때 뽑아야 된다. 그런 무시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심의 때, 사업시행 인가 때 반드시 신축아파트 범죄예방계획시설서, 철거시의 범죄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가 납니다. 그때 누가 냅니까? 그 서류를, 그 조서를. 우리가 냅니까? 그런 걸 하려고 업체를 다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건축심의 안 하고 우리 관리처분도 할게요. 다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말도 안 되냐. 그리고 사전 범죄예방과 CCTV 2주 개시 후 범죄 예방 계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놨어도 안 됐으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2주가 시작되는 없었다. CC카메라하고 이런 거 다 돌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바보입니까? 그냥 날짜 다 지나가게. 나는 바보라서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2주 철거되고 동네가 험해지고 고양이 나타나고 개들 나타나고 옛날에 모라동에 살인 사건 나오는 그런 거를 다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빨리 움직이려고 하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대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뽑았고 아까 말한 대로 적절한 시기에 2주 개시하고 12개월 동안 계약을 한 겁니다. 그 뒤에 또 하게 되면 인건비가 조금 더 추가되겠죠. 그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몇 천억씩 9천억 500억에서 2조를 더 벌었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업체에 돈이 나가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올라갑니까, 그게? 당연히 돈을 많이 나가야만이 그게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시니어 타운에 대한 수익이야.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실버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실버타운을 만드는데 아파트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병원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시니어타운이라는 게 요양병원이 아닙니다.
시니어타운은 안 아픈 사람도 있고 아파도 뭐 당뇨나 아니면 고관절이 다쳐서 또는 경증으로 아픈 사람이 있고 아주 중증으로 아픈 사람도 있죠. 옆에서 간병인이 좀 도와줘야 될 만큼 다 우리의 어머님과 우리의 아버님,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머니들이 자다가 골반을 다칠 수도 있고 침대 앉는데 쓰러지면 빨리 올라가서 구해야 되죠. 아버지도 자다가 이 팔목에 밴드 하나 채워가지고 심장이 마비가 타고 오면 바로 올라가서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호사의 위치, 의사의 위치, 동선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전문 컨설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만들려면 4,500이 아니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엄마와 우리 아버지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이 들면 당신들이 들어갈 자리에 내 동네 살다가 돌아가실 때 되면 큰 병원 가야지. 그때는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때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시니어타운 수익 계약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걸 내가 4,500만 원 주고 내가 뭐 뒷돈이나 받았을까요? 내가 이거 알지도 못합니다. 제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뒤집어 씌우는 거. 그럼 너가 해봐라. 홍보 백서가 25억인 이유. 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돈은 10원도 들지 않는다. 잠깐만. 아까 내가 딱 했는데,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서류를. 내가 요 올리려고 하다 못 올렸다. 보이나? 재개발, 줄친데 보이죠? 재개발 사업 추진의 역사적 내용 및 책자 영상물을 기록하여 본 사업의 성과를 널리 알 수 있는 조합 백서 및 영상물 제작비 등을 지원키로 추가 제안합니다. 밑에 보죠? 포스코 건설, 롯데건설 대표이사. 자, 괴정 5구역 조합. 자, 보이죠? 근데 뭐 백서가 어떻고 뭐 어떻고 백서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MBC, SBS, KBS 이 세 방송 중에 한 군데 선택해서 방송이 나갈 겁니다. 미니 시리즈처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뭐 당연히 탤런트들이 다 배우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 돈은 10원도 안 들어가고 MBC, SBS, KBS에서 남겨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뉴타운 해지부터 시작해서 이 입주까지의 오랜 역사적인 시간과 주민들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버텨서 입주까지 간 사람이 몇 프로 또 거기에서 중간에 팔고 간 사람이 얼만큼의 이득을 보고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얼마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그 사람들은 얼마의 이득을 받는지 또는 그 사람들이 어떠하게 재정착을 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후구청의 갑질, 정치인의 핍박과 방해, 시공사의 횡포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다큐멘터리 안에 담아내는 겁니다. 사실 영화 한 편을 영화가 3시간짜리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 우리 동네 그 체인호하고 다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뭐 본인들이 다 알 겁니다. 자기들 한 짓이 있어서. 반대파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도 다 나옵니다. 실명을 다 깔 거니까 제가. 예? 자, 반대파의 본질. 반대파는 왜 반대를 했느냐? 그냥 순수하게 반대를 했느냐? 내가 불안해서 반대를 한 사람. 순수하게 내가 죽고 나서 해. 뭐 도저히 못 믿겠어. 라고 해서 순수하게 반대한 사람. 그리고 반대를 하면 뭔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주는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시행사업 할 때처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거 싶어서 그냥 목소리 크게 반대한 사람. 그 사람들의 악질적인 행태. 그러니까 순수하게 반대한 사람은 별말 없습니다. 그리고 투기자들의 형태와의 행태와 이 조사를 합니다. 형태의 조사를. 그래 해야만이 투기자들이 어느 시기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사업 시행가 났을 때 들어왔는지, 건축 심의를 했을 때 들어왔는지, 어느 시기에 거래가 많이 됐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에 들어왔는지, 왜 얼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어디까지였는지, 그 사람이 중간에 팔고 나가게 되면 얼마의 이득을 보고 팔고 나갔는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정 5구역에 백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에 나가야 대한민국의 모든
시범마을이 모든 재개발이 우리 개정 5구역을 벤치마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최종적인 재정 창출, 이익 실현 후 이사를 가서 어떻게 지금 팔고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입주자와 불안했던 시기를 어떻게 마음속으로 극복을 했는지, 주민들 간에 어떻게 단결을 했는지, 외부 투기 세력들과 외부 브로커 세력들이 얼마나 주민을 흔들어댔는지, 그리고 주민 안에서 반대하고 허위 사실로 움직였던 그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TV에 다 실을 거예요, 제가. 본인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영상도 만들고 만화책으로도 만들고 자료도 만들고 책으로도 만들겠다. 그래서 개정 5구의 역사는 후대에 반드시 남겨야 된다.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민들 돈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갑니다. 시공사에서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왜 그게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하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 있으면 고소하면 되죠. 맨날, 이건 고소가 돼 있어요, 또, 지금. 그래서 내가 무죄가 날 수도 있고, 유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난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건 내가 무슨 절차를 지켜야 돼?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응? 금융자문계약. 아까 처음에 한 이야기인데, 작년 9월 이후 가계대출이 올 수도 됐습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로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안 되고 설령 된다 하더라도 1억 미만으로 되고 있죠. 나 감정이 3억이 나오든 5억이 나도 관계없이. 그러하다 보니 지금 우리 주민들은 2022년도에 지금 사실 2021년도 말부터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2월 달까지 이제 1월 달까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만 그걸 하려고 하니 6천억이란 대출을 해줄 때가 가계 대출 총량으로 묶여서 이미 다 지금 대출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자문을 위해서 돈을 지금 은행들과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수료를 많이 준다. 어디 바보입니까? 수수료는 우리가 은행에서 개인 대출 1억을 받든 5천만 원을 받아도 은행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을 뿐이지 그걸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 잡아놓은 거고 준 겁니까? 예산은 나중에 집행될 수도 있고 집행 안 될 수도 있는데 집행을 되게 되면 당연하게 이사회 대의원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냥 합니까? 내가 혼자서 네 기분 좋으니까 네 100억 갖고 와라. 네 기분 좋으니까 10억 갖고 와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 대출 가면 은행 취급 수수료 있죠. 은행 취급 수수료. 그게 몇십만 원이든 그 돈 안 줍니까? 당연히 줘야 되지. 그래서 알선업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선 수재라면 어디야? 그 알선 수재에 죄가 된다.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러면 알선 수재했으면 잡혀가야지 지금 당장. 수수료 예산은 집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가만히 있으면 누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현실에 돈 빌릴 곳이 없다. 그래서 전문가와 동행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4,500만 원이면 한 사람당 얼마쯤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10,000원 줬나? 20,000원 줬나? 우리가 1,700세대니까 10,000원씩 하면 1,700만 원. 한 3만 원 줬겠네. 3만 원 주고 우리가 1억, 2억, 3억 빌릴 수 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돈을 떼먹었습니까? 내가 꼴까닥 했습니까? 지금도 돈이 없어갖고 2천만 원 신용불량 걸려있구만. 설계 변경 계약 전문적인 부분을 상호 시너지 효과와 견제를 할 수 있어 200%의 효과를 한다. 이거 안 돼. 이거
이거는 설계 변경 계약하고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 계약이 아니고 요거는 아까 말하는 PM, CM 요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썼습니다. 예. 자, 요거는 PM 정비 그다음에 CM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쓴 겁니다. 자, 정비회사는 행정 업무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 왔다 갔다 지원하죠. 그런데 PM은 이 사업에 대한 기획과 수습과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처리돼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전부 다. CM은 나는 우리 CM에 대해서는 굉장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한미 CM이 그러니까 삼성 같은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회사입니다. 여기가 철근이 우리가 전번에 현대 광주 현장이 무너진 것처럼 그 현대 산업개발하는 현장이 무너졌을 때 이 부분을 콘크리트가 얼마나 굳어야 되고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감리 말고요. 감리 말고. 그런데 이거를 분명하게 지그들이 했을 때 어느 정도 굳어야 되는데 이게 대해서 불필요하게 철근을 많이 넣었다든가 불필요하게 철근을 안 썼다든가 이런 부분에 정확히 짚고 불필요한 공정들이 있으면 이걸 다 없애는 결과를 만드는 데입니다. 이 CM이란 게 우리가 싱가포르에 뭐 배 있는 그런 건물도 다 이 한미에서 한 겁니다. 전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우리가 뭐 20매덕을 계약했는데 처음 계약할 때부터 최초에 우리 건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건설 관리. 감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건설 관리를 해서 불필요한 공정은 빼고 필요한 공정에는 단단히 해야 될 공정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CM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재개발 업체에서 처음 뽑았습니다. 왜? CM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업체들이 싫어합니다. 설계회사도 싫어하고 시공회사도 싫어하고 왜? 콩나라 판나라 하는 옥상옥 또 하나의 감리 말고도 더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할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울산 지진대에서 지진이 나서 무너졌어. 집이 되게 흔들렸습니다. 아, 우리도 안전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돼서 설계 변경을 하였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지진8이 오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게 만들어낸 겁니다. 지진8이 왔을 때 안 무너지는 건물이 서울에 있는 롯데 시그니엘과 우리 괴정 5구역의 아파트가 안 무너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때 지진이 나서 급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한테는 어떤 지진이 오든 단수의 상황이 오든 단전의 상황이든 전기가 끊기든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아파트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뜻으로 그때 우리가 추가 변경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뒤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면 고소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뭐 고소 45개 들어와 있는데, 47개 들어와 있는데 뭐 또 고소하면 되죠. 제가 있으면 받으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큰 불법이 있는 것처럼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네가 와서 한번 해봐라. 네가 와서 하지도 못할 것들이가 설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몇 번이든 10번이든 20번이든 새로 그려야 됩니다. 아까도 뭐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지하를 15m로 파야 된다. 주차 동선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당연하게 뭐 설계들이 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설계하는 회사 안 시키면 안 합니다. 건설사도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수주할 줄만 알지. 메이커도 할 줄만 알지. 제대로 된 거는 우리 집주인이 우리의 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국공여제 무상양수도 아따 진짜 막 이걸 안 뽑아도 그냥 구청 가면 해준다. 그럼 한번 해보시든가 직접 와서. 아니 뭐 국공유지 어디 있어서 그걸 어떻게 찾아갖고 가서 해주세요 하면 해줍니까? 법이 바뀌어서 해준다.
그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법이 바뀌어서 지금 구역 지정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개정 5구역이든 뭐 강한 3구역이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동 7구역이든 그 우리가 가서 말만 하면 그 구청하고 시청에서 도장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허가 내줘야 되죠. 당연하게. 근데 그냥 내줍니까? 동의서 일일이 다 받아가야 되죠. 등기부 등본 떼야죠. 건축물 대장 떼야 되죠. 토지 대장 떼야 되죠. 설계해야 되죠. 거기에다 도시계획 잡아야 되죠. 경관 심의서 넣어야 되죠. 그리고 저 세입자 조사해야 되죠. 예? 그 많은 서류를 이만큼 되는 서류를 갖다 넣어야 해줍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국가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이 신청하면 해준다. 신청하면 해주지요. 근데 신청한 서류가 있어야지. 그 서류가, 그 조서가 있어야 돼. 그 조서를 누가 꾸밉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재개발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수익이 양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뽑는 겁니다. 안 뽑는 데 있습니까? 다 뽑지. 그러면 변호사가 와서 하든가, 서태웅이 와서 하든가, 서태웅은 내 반드시 전 재산에 우리 그 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압류를 다 걸 겁니다, 이제. 실제요, 현실과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실의 상황은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용도 폐기된 정비 기반 시설, 신설되는 정비 기반 시설 조사를 누가 만드냐? 이걸 만들어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출하면 무조건 도장 팡 찍어줍니까? 아, 공무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빨리 오세요. 이게 다, 이 도장 찍어있는데, 팡! 어디서 무시간 소리를. 도서 제작과 관청과 협의하여 국공유지 무상 양수업체의 기본 업무다. 지역, 구역 지정의 논리와 같아. 아까. 우리 시범마을은 앞으로 주민의 동의서만 갖다 주면, 주민세를 찬성하는 동의서만 갖다 주면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설계, 도시계획, 경관심의, 도로계획, 교통영향, 동의서부터 시작해서 5만 서류를 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0억은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국가에서 내야 될 20억을 왜 국민들 보고 내라고 하냐고. 국가에서 내줘야지. 그들이 유창하게 만들어놨잖아.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법을. 이것도 그러면 변호사가 지가 와서 공짜로 해주던가.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소하면 됩니다. 고소. 지금 47개 고소됐는데 얼마나 지금 어제도 조사받고 오고 토요일도 조사받고 오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 나도 나중에 무죄 나오거나 이러면 반드시 무고로 내가 해줄 테니까. 비용의 낭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곳에 여러분도 아마추어고 저도 아마추어입니다. 저도 이 재개발을 해봤겠습니까? 그냥 내 고향이고 내 집이고 이걸 한 사람 중에서 그냥 4번 좀 해봤죠.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주영로가 길을 잘못 들어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빨리 돌았으면 아까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절을 만드는 건 아니다. 종교시설을 만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불심이 깊어서 절을 만들려고 안에 만드는 게 아니고 성악산에 했는데 그게 일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우리 주민들 납골당도 만들어 놓고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를 제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불필요한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때를 들어갑니다. 다른 곳처럼, 다른 재개발처럼 10년, 15년, 20년 가려면 그냥 저것들 한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많이 제도를 해서 아까 그만큼 돈도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래 100억 그래 0.3% 넣어서 우리가 5천억 1조를 벌 수 있으면 당연하게 0.3%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억 넣어서 5천억 벌 수 있으면 당연하게 돈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관리처분까지 빨리 온 거 아닙니까? 최인호가 방해해서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지금 계속 방해하고
관리처분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관리처분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거를 관리처분 서류를 접수 못하게 동사무소 합의서, 파출소 합의서를 2달까지 끌었어요. 2달까지. 교회 합의서는 다 받아놓고도 그 어렵다는 교회 합의서도 다 받아놨는데 그 동사무소 합의서하고 파출소 합의서 50평짜리를 갖다 250평 갖고 하는 그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50평짜리 파출소가 250평 가져가고 있어요. 70평짜리 동사무소가 250평짜리 동사무소를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그걸 하면서도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2달 동안 그 서류 받자마자 이틀 만에 접수했습니다. 접수했는데 뭐 또 세운태에 뭐 순서대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 한번 계속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음에 구청장 나오실 분이 저보고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과 주용록 사이에 벌어진 민사적인 문제이니까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고 인간은 행정적인 문제다. 그래서 인간은 내줘야 된다. 그래서 1호로 이거부터 인간을 먼저 해주겠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구청장을 뽑아야 돼요. 나중에 그 날짜 오면 직접 누군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4달 있다가 인간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 나는 기간이 보통 한 4달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저것들 방해해가지고 2달 동안 끌었죠. 하자마자 한 2주 전에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것도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좋다 뭐 하는 데까지 너가 방해하는 데까지 방해 안 해봐라 내가. 그래도 인간은 납니다. 저 주용록이 책임을 집니다. 내 인간 안 내면 내가 뭐 다 그만둘게요 내가. 이때까지 수백 번의 인가를 냈는데 이 개정 5구역에 관리처분 인가만 받았겠습니까? 사업시행 인가도 받았고 건축시민도 인가도 받았고 그 외에 뭐 교통안전, 지하재난 안전 인가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수백 개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안 된다. 이거 받아냅니다. 개정 5구역 불가능한 것도 만들어냈듯이 반드시 받아냅니다. 안 내주면 구청장을 바꿔서라도 받아냅니다. 대연구역이나 남천비치 구역이나 우동구역, 촉진구역, 서금사구역이나 대연구역 업체들의 선정이나 변호사 비용, 업체나 변호사비 비용 아끼다가 지금 10년, 15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아껴서 가는데 그쪽 가서 투자하시면 되지. 왜 개정 5구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까? 저쪽에는 그 업체들 안 뽑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뽑았습니다. 우리보다 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다 그런 업체를 뽑아야만 일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더 뽑은 건 PM도 뽑았죠. CM하고. 그래서 우리 관리처분 제일 빨리 오는 거 아닙니까? 정면 충돌이 안 되면 옆으로 돌고 가서 뭐 어쨌든 되게끔 우리가 해서 이만큼 온 거 아닙니까? 채노가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까지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제 인감만 받으면 됩니다. 3월 9일 날 되면 달라지겠죠.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됩니다. 3월 9일 날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걸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나는 아무 데도 가입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개정 5구역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될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0.3% 당연하게 집회한 거지만 지금 말대로 다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 돈 들여서 3천억, 5천억을 벌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저거들이 그러지 않으면 처음부터 와서 저거들이 하든가. 저거들 오면 새로 지급업체 뽑고 뭐 또 지지고 보지고 요 뒤에 또 무슨 이야기 있을 겁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4개월에 관리처분을 내가 받는다. 뭐 아까 금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백 개의 인허가를 내가 받았는데 인가 허가를 받았는데 뭐 그거 못 받을 게 있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자. 빨리 가자. 제 생각은 그겁니다. 4개월 인가 후에
자금 집행하는 데까지 또 은행에 돈 빌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어쨌든 시공사에서 반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2,500억을. 그 중에 700억 먼저 땡겨온 겁니다. 1차가 나오고 나면 2차, 3차로 돈이 더 나갈 겁니다. 모든 주민들 돈 다 받아야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줍니다, 다. 악질 빼고. 악질은 공탁 걸었다가 근데 바로 그 공탁으로 압류 걸어놓고 건물을 철거해 버릴 겁니다. 그럼 막 비키든가 안 비키든가 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 있는 대로 막 철거시키면 되지. 그래서 무조건 관리처분 인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뭐 관리처분 주용록 돈 받아가는 것 때문에 안 난다. 나중에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관리처분 인가 나고 제가 뭔가 해결하고 나서 내가 이 비하인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면 또 체인호 방해할 거기 때문에. 관리처분 총회 이미 한 달 전에 다 돌았는데 4일 전에 국토부에서 갑자기 왜 내려옵니까? 국토부가 4억 9천을 겨냥해서 국토부가 할 일이 없어서 부산 저 변두리에 있는 4억 9 그게 공문을 보냅니까? 권력자가 많았으면 그거 보냈겠습니까? 예? 주민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체인호 니 부끄러워해라. 부끄러워해. 주민의 재산을 네가 뭐 하나만 했노? 맨날 뒤에 못 사는 꿈이고 반대파더라고. 주민들 사는 거에 단 한 번도 신경 안 쓰면서. 영원히 국회의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나? 야, 우리 전번에 방송했던 덕수 법무법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자 변호사. 덕수 법무법인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전문적으로 반대파들과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조합을 해임시키고 조합을 해산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됩니다. 자, 요 앞에 했던 데가 우암 2구역에 누구하고 해서 덕수 법무법인의 남자 변호사가 사회를 하고,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고, 저그들 업체를 새로 뽑았습니다. 다시. 그리고 2년 동안 한 발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안 했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안 했다고. 그 다음에 우암 2구역 이제 하고 성공하고, 그 다음 간만 1구역에 갔는데, 간만 1구역에서는 실패했어요. 저거들 이걸 하려면 매덕이 들어가야 되거든. 동의서 받으려도 돈이 들어가고, 문자 보내려도 돈이 들어가고, 전단지 뿌리려도 돈이 들어가고, 책자를 만들어내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총회를 한번 열려면 우리도 1, 2억씩 드니까, 적어도 총회 열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그 금마들이 정의감에 넘쳐서 그런 돈을 몇 억씩 들이면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해임을 시키고, 저그들끼리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을 것 같습니까? 지금 조합장하고 하겠다고 나서는 거, 지금 반대하고 나서던 것들, 나중에 좀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악질 브로커도 있습니다. 모 땡땡이라고, 그리고 철거업자 전 땡땡, 그 다음에 김 땡땡, 이것들. 확실하게 내가 이제 부산시경과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겁니다. 수사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이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해서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일이 없었던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돈을 위해서 주민들 간의 이격을 시키고 서로 불신을 만들어내서 10년, 20년 늦게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이 들어간 지금 다 현장이 다 폭파돼 버려 없어집니다. 없어져. 그런데 그게 붙어 갖고 있는 거 서태웅이 같은 거, 서태웅이가 초기 투자자입니다. 투기자입니다. 모든 비를 사서 그 1억짜리 1억도 안 되는 거를 몇 천만 원짜리를 6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분양권 6개를 가져갔습니다. 자기 친구 돈 어려운 상황을 가져와서 또 집을 하나 가져갔죠. 이 동네 살지도 안 합니다.
대의원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과반을 획득 못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라당 반대파에 가서 붙었네. 이 황종성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에요. 대의원인데 이번에 같이 잘렸어요. 강명찬이라고 이 사람은 서태영하고 지인입니다. 모돈부를 쪼개가 1억짜리 갖고 8억 6천짜리 신청했습니다. 심윤경도 1억짜리 가지고 7억 6천짜리 신청했어요. 이병구라는 사람도 1억 1천만 원 갖고 9억 6천짜리 46평짜리 신청했어요. 서재훈도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분양권을 2개를 만들어서 7억 6천짜리 2개를 15억 2천, 15억 4천을 주민들한테. 이종진은 맨날 내하고 고소고발하는 그 부부입니다. 지금도 고소고발돼 있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조합은 자기 박탈시킬 겁니다. 이거. 한재민이라는 사람도 3억짜리 가지고 3억 7천짜리 갖고 9억짜리 신청했고 하여튼 다 그렇습니다. 다 대부분 다 한 명 빼면 이 동네 살지도 안 하고 다 뭐 세 주고 있고 뭐 세 주고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다 투기자거나 뭐 비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서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뭐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용록이 갖고 가는 한 명당 갖고 가는 500만 원, 250만 원이 아까운 겁니까? 제가 그만큼 일했고 이 비용을 내가 다 댔는데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면 제가 5천만 원을 남대문 가서 벌어서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제가 요구를 1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 받았는데 저한테 10만 원을 줄 겁니까? 당연히 10만 원 줘야죠. 서울 올라가면 서울 기차비 있어야 되고 여관에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살고 팔고 노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려오는 기차비도 있어야 되고 그 비용이 들어간 걸 요청한 겁니다.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의 제사 물론 뒤에 온 투자자분들이나 뭐 악성 투기자들도 따로 있지만 투자자분들도 다 나중에 입주하면 최소한 3, 4억, 4억은 다 봅니다. 입주하는 시기까지만 달려가십시오. 지금 우리 동네 프리미엄이 깎이는 게 주용록 때문에 깎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출을 다 묶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가계 총량에 은행 가계 대출 총량이 다 묶여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 집을 사기가 힘들죠. 투자하기가 힘들죠. 돈 전액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미 관리처분까지 온 데를 갖다가 살라고 하면 금액이 4억, 5억, 6억, 7억을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더 벌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하고 도로 폐도시키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힐스테이트도 같이 잘 살고 동원 아파트도 같이 잘 살서 제가 만들어 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아파트 값이 몰라 뒤에 힐스테이트가 뭐 9억에까지 거래됐다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8억 이상은 거래된 거는 맞습니다. 35평짜리 그러면 저기가 8억 가는데 우리는 7억에 팔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8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막는 것들이 아까 말했습니까? 이 지금 제가 말한 조합장 해임 총회를 발의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동네 살지도 않고 투기자거나 지금 170명은 충분히 모을 수 있죠. 170명의 지금 외부에서 온 투기자들이 있는데 왜 못 모으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조합장 해임 못 시킵니다. 저 해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발 스스로 걸어 나가기 전까지는 당신들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 동네 58년 살면서 주민들과의 결속력 그리고 주민 하나하나와 다 소통을 합니다. 당신들의 이익으로 와서 주민들을 해작질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거 헛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게 관련된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소원까지 가서 반드시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킬 것이며 법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서 한 달에 40억씩 늦어지죠. 이 사람들 때문에 늦어진 만큼에 대해서 업무 방해한 거에 대해서 최인호한테 10억 끌었죠. 그죠? 내가. 그거는 일부일 뿐입니다. 최인호가 방해해서 몇 달 늦어지기 때문에 최인호한테 100억이 소송이 갈 수도 있고 200억이 소송이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 많아서 변호사 지키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용록을 이길 수 있는가? 170명의 사인한 사람들도 책임을 지고 사인을 하십시오. 200명일 수도 있습니다. 300명이면 어떻습니까? 400명이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1,300~400명이 내 편인데. 당신들이 600명 모아. 그럼 600명 모으세요. 그래도 1000명은 내 편이에요. 이 뒤에 있는 모든 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 동네 높은 놈. 니는 천벌 받을 거다. 우리 사주민, 우리 괴정 5구역 주민들이 이 희망촌이, 괴정 5구역 희망촌입니다. 원래 이름이. 이 희망촌이 희망과 정과 사랑과 효도와 인간적인 끈끈한 정이 흐르는 동네를 파탄을 시켰을 때 자손 대대로 그 업이 내려갈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잡혀가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47번이나 계속 고발하세요. 나는 어쩌는가 이제. 누구 고발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대응하는가. 지금 내가 오늘 뭐 대충 도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거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뭐 사실 이거 만든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나 나이 50년에 이런 거 잘 할 줄 알겠습니까? 뭐 어디서 배워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겨우겨우 만들어갖고 이걸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예? 뭐 공사비한 비례율 66%다. 비례율 66%안 나오면 당신들 어떻게 책임질 건데? 비례율 140%, 150% 나오면 그때는 당신들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가 받을 돈, 주민들한테 받기로 한 돈 전부 다 걸고 너그 변호사하고 내기 한번 할까? 나 돈 안 받아도 돼. 자신 있으면 끝까지 싸우라고. 나는 무식하니까 내 방식대로 해결할 거니까. 주민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금방 모든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거의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 제가 좀 합니다. 어제도 또 유튜브 동영상 하나 올려놨고 다른 구역 주민들도 숨 넘어가니까 또 그것도 올려놓고 또 그에 대응하는 전담 문자 또 보내고 뭐 요것도 이제 또 다 우리 밴드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 제가 뭐 설령 하다가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뭐 고의로 실수를 하겠습니까? 뭐 하다 보니 몰라서 뭐 일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법에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하게. 물론 하든가 내가 잡혀가든가 해야겠지. 그런데 돈 10원짜리 한 받았기 때문에 잡혀갈 일은 없을 거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민들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설날도 나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저 주영록은 우리 주민과 같이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과 선한 투자자, 이 동네 근처에서 여기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괴정 5구역이 앞으로 해운대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저 주영록을 믿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저 주영록은 항상 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부의 세력들,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오면 확 욕을 뱉어 주십시오. 전화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
존경하는, 아니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동네 어머니들, 우리 동네 어르신들, 내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괴정 5구역은, 저 주용록은 여기서 뼈를 묻을 것이며 주민들과 끝까지 사람이 사는 동네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저가 대한 반박 자료를 충분하게 낸 걸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